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제가 있는 이 비엔나는 6월 18일 오후 11시 21분, 밤 11시 21분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6월 19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시진핑이가 며칠 있으면은 북한을 방문합니다.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면은 핵 문제를 논의를 하겠죠. 논의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곧 있을 트럼프와의 회담 G20 회의에서 트럼프를 만나면은 어떤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진핑이가 이렇게 급하게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북한 카드를 쓰겠다는 거죠. 북한 카드를 쓰겠다. 사실은 시진핑이가 북한 방문하는 것을 조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이가 자꾸 김정은을 꼬드겨가지고 김정은이가 핵 폐기를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시진핑이가 최근에 완투 펀치를 계속 맞고 있습니다. 트럼프로부터는 무역 보복이고, 그리고 홍콩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시진핑이가 구상하던 법안, 범죄자 인도 법안이 좌절되었습니다. 더구나 대만도 요사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은 상당히 미중 대결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카드를 꺼내든 거죠. 김정은이는 시진핑에게 어떤 존재냐? 뒷문을 지키는 미친 개입니다. 미친 개가 정문을 지키면은 손님을 물고 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뒷문은 누가 들락날락 하냐 하면은 도둑놈이든지 아니면은 적대자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뒷문을 지키는 개로서는 미친 개가 괜찮아요. 무조건 물어버리니까. 그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만나러 가는 것을 꺼렸던 것은 트럼프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한 것인데, 트럼프와 이제 정면 대결하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김정은을 우리 편으로 내세우면서 트럼프에 대한 카드로 활용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이것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압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은 더욱더 국제적 영향력이 감소가 됩니다. 시진핑이가 끼어들면 김정은이는 문재인보다는 시진핑에 더 기울게 되겠죠. 또 김정은의 문재인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설득할 줄 알았더니 설득할 수 없구나. 그러면 문재인으로부터 더 바랄 것은 이미 군사 합의서 등등 몇 개로서 충분하다. 지금부터는 중국을 통해서 트럼프에게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가겠다. 그리고 동시에 시진핑으로부터 대북 제재를 상당 부분 완화 또는 구멍을 내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 중요한 구멍 중에 하나가 관광객입니다. 중국의 가장 큰 무기는 인구입니다.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이 관광객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외화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연간 30만, 40만 하는데 아마 머지않아 곧 100만 명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100만 명이 북한에 들어가서 돈을 쓰기 시작하면은 연간 한 10억 달러, 20억 달러는 뿌리는 것이 되고, 이것은 북한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내후 외화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이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가 약화되니까 한미동맹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 시진핑 눈치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은 시진핑이가 본격적으로 김정은 카드를 꺼내들면은 외교적으로는 고립됩니다. 이미 고립이 되었어요. 왜냐? 한미일 동맹이 약화되면은 한국을 만만하게 봅니다. 한국 뒤에 일본과 미국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과 미국과 떨어져 있다 하면 외톨이가 되는 건데, 외톨이가 된 한국을, 더구나 핵무기도 없는 한국을 문재인 정부를 왜 소중하게 취급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을 분열시켰습니다. 국민들이 분열이 되면 외교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외교는 국내 정치 상황이 뒷받침해 줘야 됩니다. 국론이 뒷받침해 주어야 외국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외국 사람들도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문재인 정부를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 뒤에 국민들의 일치된 지지가 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인 대북 정책으로 인하여 국론이 양분되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문재인은 외교를 통해서는 이 나라를 찢어 발기고 있고, 국내 정치를 통해서는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찢기고 갈라지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문재인에 의해서 국제 역학 관계에서는 찢겨지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위험천만한 좌익 실험, 이른바 촛불 좌익 혁명에 의해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갈라지고 찢겨지는 나라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가해지면 자멸합니다. 삼국 통일하는 과정에서 바로 백제가 그런 식으로 망했습니다. 백제는 외교에서 실패했습니다. 수와 당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당과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공격해 오니까 인구가 가장 많았던 세 나라 중에 고구려보다도 많고 신라보다도 많았던 백제가 기껏 동원한 게 5천 명밖에 안 됐습니다. 계백의 결사대 5천 명. 그러나 당시에 인구가 적은 신라는 5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소정방은 13만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미 져버린 거죠. 외교의 실패, 국내 단합의 실패. 그것은 고구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구려도 외교의 실패입니다. 왜 강대국인 수나라와 당나라와 싸웁니까? 강한 나라와는 친하게 지내야 돼요. 장렬하게 싸우고 죽을 생각이면 몰라도 나라가 그런 식으로 자살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당과 싸우려면 내부적 단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영계소문이가 죽자 아들들이 다 세 아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당나라로 도망가고 신라로 도망오고 하는 이 판이 되었습니다. 즉 외교 실패와 국내 분열이 같이 왔습니다. 백제가 그렇고 고구려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외교에서도 성공하고 내부 단합을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나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백제 고구려의 노선을, 망국의 노선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찢어져 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미중 대결 구도에서 문재인 정권이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야죠. 한미일 동맹 편에 서야죠. 그러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는 찢어진다 이 말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순간 시진핑도 김정은도 문재인 정부를 우습게 본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베나 미국이 문재인 정권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동시에 국내가 좌우로 분열돼 버렸는데, 찢기고 문재인에 의해서 찢기고 문재인에 의해서 갈라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결단이 남았습니다. 행동이 남았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 호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데 선장이 엉뚱한 짓 하고 있다. 그럼 선장과 함께 같이 죽을 거냐? 아니면 선장을 교체할 거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